모든 싸움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 항상 이스라엘 문제죠.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그 내용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1945년 정도에는 이집트, 요르단 여기도 이게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딱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좁혀주고 이게 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전쟁이 막 시작돼가지고 2000년대 됐더니 거의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최근 봤더니 최근에 거의 가재지구 빼고 거의 다 없어진. 사람들이 다 있긴 있지만 거의 조직하기 힘든 형태도 있고 가재지구 빼고 거의 다 틀어진 만큼 거의 의미 없게 줄어든 게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하마스랑 헤즈볼라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가장 대표적인 테러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테러 단체 말고도 팔레스타인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었었죠. 그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좋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말이죠. 예전에는 인티타파 무장봉기 일어난 다음에 생긴 첫 번째 단체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입니다. 타파라고 하는 LPO라고 하는 게 뭔가 두건 같은 거 쓰는 아저씨 있잖아요. 노벨상 받은 아저씨. 그 아저씨 이름이 아라파트 의장이죠. 아무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주류 세력이었고 얘는 온건파였습니다. 온건파였고 급진파 싸워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하마스였죠. 하마스. 근데 아라파트는 미국부터 서방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하마스는 아까 말처럼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거의 주류 세력으로서 힘차고 있다가 급격히 없어졌죠. 그 이유는 간단히 모든 약속이 다 깨져가지고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 다 깨져가지고 사실 나라를 못 세웠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보게 되면 약속을 했고 노벨상도 받고 뭐 해가지고 다 이해를 하다가 항상 깨트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공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공격하고 또 공격도 보복 공격하고 그런 전체적인 일이 되면 하마스 쪽도 많이 했습니다. 하마스 통계 실패했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무튼 결국 지금은 거의 하마스 정도가 남았다고 할 만큼 대부분이 주로의 온고파들 해서 거의 없어지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레바논에 있는 건 헤즈볼라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부의 일부만 있어서 힘이 크게 약했었는데 이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이후서부터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20%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어서 강력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란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거를 시도하는 나라가 이렇게 연대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도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 됐지만 이 헤즈볼라가 뭘 의미하냐면 이란의 국제 정치라는 방법 중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란은요 미국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랬을 때 미국한테 뭔가 말로 싸우는 거 말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시켜요. 하마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로켓포 쏘게 해요. 사우디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런 애들 보고 쏘게 합니다. 예멘을 쏘게 한다든지 자기가 지원한 반정부 단체를 통해서 공격하게 해요. 그런 걸로 되게 거점 많이 활용하는 정도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또 하나 좀 유명하게 여러분 잘 알아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쿠르드족이죠. 쿠르드족. 지금 여기에 지도상에 노란색 표시가 다 쿠르드족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쿠르드족 인구가 4천만 정도 된다고 하죠. 4천만. 거의 우리나라 남한에 못지않게. 남은 좀 적지. 남은 5천 명 정도 되니까. 쿠르드족이 이렇게 4천만 명 되고 단일 언어의 단일 민족의 단일 문화의 단일 사회가 있는데 이렇게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죠. 유일한 게 이제 쿠르드족에서 유명하기도 하죠. 이제 아랍의 집시라고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쿠르드족은 그 스토리가 되게 사람들한테 많이 머리에 남아서 유명하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때도 오스만 대국한테 싸워서 연합국이 독립해주겠다고 했다가 배신을 당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을 할 때에도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도와줘. 그러면은 내가 전쟁 끝나고 독립시켜줄게 한다는데 전쟁 끝나고 몰살시켰습니다. 그 일대 사람들. 그 유명한 화학무기로.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 다음에는 미국이 또한 IS 없을 때 도와줘. 라고 했죠. 그때 싸워서 죽은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병사만.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다 쫓아내줬죠. 그리고는 또한 트럼프가 배신해서 딱 빠져버렸죠. 제일 불쌍한 나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슈됐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참고로 쿠르드족으로 알아둘 때는 일본 터키 쪽에 제일 많죠. 터키 쪽에 제일 많아요. 4천만 중에 1,500명은 터키 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터키 쪽에는 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터키 쪽에 무장 테러 단체도 터키 쪽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터키에서 쿠르드족을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정당으로 들어와서 제도권에 들어왔다가도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지금도 일으키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 독립 단체를 쿠르드 노동당이라고 해가지고 PKK라고 얘기하죠. PKK.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300 영화에 나왔던 페르시아 국가이죠. 그 이후에 사선조 페르시아도 있고. 근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외세를 받았다가 카자르 왕조에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문제죠. 러시아가 항상 남하 정책을 하잖아. 근데 러시아가 이쪽으로 남하를 하면서 카자르라는 나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 멸망하는 싸우든 그런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싸우다 다시 밀리긴 했죠.
밀렸는데 뭐가 문제냐면 항상 어디든 러시아가 가는 데는 영국이 또 가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남아가지고 승리했어. 그래서 카자르 왕국이 패배한 걸 보고도 참지 않은 영국이 이제 맞불른 거죠. 영국이 맞불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좀 더 명확하게 중동의 저지선을 만들고 석유 관련된 분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점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민지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란이 꽤 강하게 싸웠어요. 식민지를 못했어요. 식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친영국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친영국 왕국. 근데 그게 70년대 후반까지 알려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라비 왕조가 그 왕조죠. 팔라비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석유를 뺐는데 석유 합작사를 세워가지고 16%만 이란을 주고 84%를 자기가 가졌어요. 나쁜 놈들이죠. 왜냐면 보통 5대5로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5대5로 했어요. 근데 16%밖에 안 줬으니까 막 무지 화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 싸우고 싶었는데 갭이 안 되니까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독일에서 도와줘 얘기했죠. 그때 독일이 이길 것 같았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였죠. 이게 실수였죠. 독일 도와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뭐 참지 못한 영국과 소련이 침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본인이 그걸 지배하진 않고 왕의 아들한테 실권을 넘겨줬죠. 아들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주로 영국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이란 통치하는 상황에서 2차 대전 한참 때 독일이 직접 소련에 침공했었거든요. 침공했을 때 미국이 참여를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소련까지 가가지고 독일의 침공을 도와주려고 하려고 보니까 원래 통로인 일로께 가려고 했더니 일본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일본이 독일 편이기 때문에. 예전에 갔던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유럽은 또 독일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란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란이랑 친해지자 얘기한 거죠. 친해지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친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협력 체계가 생겼었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얘네가 이제 업된 거죠. 우리 이제 미국과 친해져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국왕은 있고 총리인 모사데크가 석유를 국유화합니다. 열받치니까 말도 안 되는 열받아서 국유화합니다. 국유화인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또한 왜 실수였냐? 그걸 국유화하는 거 보고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또 영국이 전 유럽이 다 이란과 거래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팔 데가 없는 거야. 미국은 자체로 하고 석유를 팔 데가 없는 거야. 또 급격히 어려워졌단 말이야. 또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얘가 유럽의 경제 봉쇄에 맞서가지고 머리를 잘못 굴려서 소련이랑 관계 개선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뻐 보이지 않아. 미국에서 이제 얘를 도와줄 이유가 없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CIA가 쿠데타를 사주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친미국가 또 만들었죠. 사실 이게 요 중간에 보게 되면 입헌군주제로 국왕은 있고 민간한테 연결해가지고 이런 총리가 통치한 시대가 되고 국왕은 전체적으로 왕으로서 상징적으로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 이후에 다시 이제 국왕이 직접 하는 왕정 국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국왕이 됐었을 때 미국이 그래 내가 넌 무너뜨린 나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와가지고 버블이 생겼거든요. 근데 버블이 70년대 중반부터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어려워지니까 민심이 흔들렸죠. 민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미국도 다 가라 라고 해서 생긴 운동이 그 유명한 이란 혁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근데 뒤집혔는데 뒤집힌 걸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나라가 뒤집힌 다음에 뒤집힌 거 참지 못한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었죠. 특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샤 국왕이었잖아요. 팔라비 샤 국왕이었거든요. 샤 국왕이 사실은 암이었어요. 그래서 곧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샤 국왕이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놨는데 미국이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친 거예요. 열받쳤는데 시민들이 미 대사관을 습격해서 접수했습니다. 직원들을 다 인질로 잡았죠. 이게 모든 정보사, 정보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미국이 한다고 말도 안 되고 이전에 슈민트 인간정보 취집을 다 없애고 다 기술정보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로 해결 못했다. 인맥이 없어 해결 못했던 사건이 이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444일 동안 갑니다. 엄청나게 오래 가요. 미국은 치명적이죠. 이거 여러분들은 뭐 잘 안 나오지만 이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특공대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다 실패합니다. 날씨 때문에 실패, 날씨 일찍 실패하고 지들끼리 부딪혀서 실패하고 막 미국이 망신한 망신은 다 당해요. 다 당합니다. 근데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도 그 얘기하기 전에 영국의 친왕국 설립하는 이 부분하고 쿠데타 사주 이 비밀 공작 중에 무슨 공작이죠? 이 공작이? 그 전복 공작이죠. 이런 시대까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특공대로 다 실패했어. 그럼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라크한테 이란을 추적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라크가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란이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풀어주게 돼요. 역으로. 머리 좋은 거죠. 잘 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뭐냐면 이라크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 왠지 아세요? 이란한테 무기를 팔아먹었거든요. 욕을 하면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이또이 됐습니다. 또이또이. 놀라운 놈들이죠. 그래서 사건이 그 유명한 이란-이라크 전쟁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랬었고 이라크를 이란으로 공격하게 한 그 공작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공작 중에 무슨 공작이냐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무슨 공작이라고요? 지원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영양 공작, 지원 공작 두 가지 있었죠. 이건 지원 공작입니다. 영양 공작은 뭔가 그 내에도 영양인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뭔가 얘기와 말로서 벽하게 하는 것이 영양 공작이고 지원 공작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건 지원 공작이죠. 이건 지원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게 되는 게 무슨 공작이 딱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잖아요. 쿠웨이트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이후에 걸프전이 일어났죠. 걸프전이 일어나고 사담 후세인이 사망을 했어.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이 사망을 했죠. 그 다음에 이라크 내에 친미 정부를 세워내는데 약간 이제 깊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반정부 기사를 막 핍박을 할 때 반정부의 대부분 사람들이 시아파였거든요. 진순위파니까 시아파를 다 탄압했는데 그 시아파들이 이란도 시아파니까 대부분 이란으로 넘어가가지고 막론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란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 없어지자마자 이란이 조용히 그 사람들을 귀국시킨 다음에 그 사람 돈을 막 주고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권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아파 정부가 세워져요. 완전 실수한 거죠. 시아파 정부 세워진 겁니다. 또 그런 공작이 있었던 것도 유명 중에 하나이니까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지하드를 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추구하는 서방인을 맞서서 자기 독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반서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드 알고 계시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근데 지하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아랍하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지하드라는 요 내용이 코란이라는 성전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시아파 아니면 무슬림 형제단 쪽에서 자기들이 싸우는 거를 자기들이 공격하는 걸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합리화. 근데 이게 외경에는 지하드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나와 있는데 외경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남들의 공격에서 나의 평온을 위해서 방어하는 전쟁이 나와 있거든요. 방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와가지고 지하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고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는데 사실 그 내용은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이슬람 사람들 폭력적이다 그건 다 일부의 테러 단체의 손익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왜 얘기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대항할 때랑 말이죠. 이라크 내에서 미국이 점령해주고 이라크에서 대항을 할 때 대항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신문에는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 났다고 했지만 테러의 비율은 10% 미만이었어요. 나머지 그냥 공격이었어요. 테러란 거 뭐냐 민간인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공격 패턴을 보게 되면 군인을 상대로 하거나 군의 협력자를 상대로 하는 거였지 민간 상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알카이다랑 아이스 아루 단체가 생긴 새부터 9.11 테러든 민간 테러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경전에도 미리 선제적인 공격이 전혀 하지 말라라고 그런 하나는 안 나올 만큼 평화적인 쪽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슬람에 대한 약간 편견 관련된 부분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요 테러 단체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 재작년에 취재된 문제지만 이제 외로운 늑대 때문에 그렇죠. IS 영향받은 외로운 늑대들이 민간 테러 중심을 한 거죠. 이것도 말썽이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은 그런 국가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